생활의 지혜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도하는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의 형태를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성이란 원래 산의 외형, 즉 형태를 오행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성의 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의 산형은 원활하고 하늘을 향하여 곧게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붓꽃처럼 필봉의 기세이며 고든 성격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이 산의 정상부가 화양산처럼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첨예하지는 않으나 이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있게 힘차게 솟아올라간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의 전기를 받은 사람은 문인이나 학자, 문인, 학자 등 이 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풍수의 고전으로 잘 알려진 서선계, 서선술의 공자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목성의 맑은 것을 문성이라 하고 주로 문장의 이름을 날리고 공업을 이루어 귀함을 관장한다. 탁한 것은 재성을 말하고 주로 재능이나 기회에 특출한 능력을 관장한다. 흉한 것은 형성을 말하고 주로 몸을 다치고 해로우며 범법으로 인해 형을 받거나 잔병과 요절함을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형을 바라보는 이 산형은, 산의 형태는 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습, 그 형상이 수시로 변합니다. 바라보는 방에 따라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형상은 수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형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이 오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산의 형태가 모두 오성의 모양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오성이 확장된 형태, 즉 변화하는 산의 형태를 9가지 형태인 구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구성은 탐낭, 검은, 녹존, 염정, 문곡, 무곡, 좌보, 우필, 파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탐낭과 좌부는 목형산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목형산의 성격은 대체로 곧고 대체로 맑고 귀한 것을 주재합니다. 방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산의 전기를 받게 되면 이 문인이나 학자 등 이 청고하고 맑고 이 귀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의 성격은 곧고 불쑥 솟는 형국으로 힘이 따르며 산의 중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지용이 많이 퍼지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의 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성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어떤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이 산봉우리가 첨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산체를 말합니다. 화영산의 맑고 이 청명한 전기를 받으면 재능 있는 화가나 예술가가 나온다고 하는 산체를 말합니다. 자, 풍수의 고전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에 언급이 있습니다. 화성의 맑은 것을 현성이라 하고 주로 문장에 발달하고 대귀하며 세력이 밝은 불꽃처럼 일어남을 관장한다. 탁한 것은 조성을 말하고 주로 강렬한 열기를 발산하는 기운을 관장한다. 화복과 기륭이 상반되고 속성, 속패의 기운을 관장한다. 흉한 것은 살성이 되어 물이 끊어지는 상이며 주로 살벌, 참혹, 대도, 주의,
절멸 등의 기운을 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화영의 산체는 산세가 매우 가파르고 무리를 이룬 첨예한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말합니다. 마치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목형산처럼 필봉과도 같습니다. 즉 목형산과 화영산의 기세가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여 모두 필봉의 붓끝처럼 필봉의 성정을 띠고 있어서 자칫 혼돈할 수 있지만 목형산은 흙, 즉 말해서 토를 중심으로 곧게 일어나 정상부, 이 정봉이 원활하며 기상이 청수하지만 화영산, 즉 화산은 예리한 불꽃의 기상을 안고 가파르고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대체로 화영산은 기운이 흩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이 혈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실속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산의 성격은 건조하며 섬세하고 이 날카로운 면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의 토영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성은 가운데가 편편한 모습으로 이 평평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자문성, 한일자, 마치 이 정상부가 평평하기 때문에 한자로 한일자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일자문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자문성의 모습을 말하고 산의 윗부분이 지붕이나 평상처럼 이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영산의 전기를 타고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목화금수이, 목기, 화기, 금기, 수기 이 네 가지 성격을 모두 포용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토는 오행에서 만물을 포용하고 기르는 성정을 대표하며 대체적으로 토영의 산은 이 기운이 충만하고 후중하여 왕우장상에 나오고 오북을 겸비한 산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산의 형태가 마치 일자와 같기도 하여 일자문성이라고도 부르며 균형 감각과 안정감을 지닌 이 편안한 산으로 이 산의 성격은 비교적 후중한 편입니다. 풍수의 고전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의 언급이 있습니다. 토성의 맑은 것을 존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왕우장상의 높은 관작과 숭고한 공업을 이루고 즐거움이 넘치며 명예와 오복을 오랫도록 누리는 기운을 관장한다. 탁한 것은 부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재산이 풍부하고 장수하며 자손의 번영을 관장한다. 흉한 것은 최성을 말하며 주로 어리석음과 질병, 형벌, 부진의 기운을 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토의 성정은 만물을 양육하는 자양분이며 만물을 잉태하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대체로 길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혀를 맺는 곳이 비교적 이마, 코, 귀, 배, 꼬리 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뿔의 부분은 감각이 둔한 곳이죠. 그래서 뿔의 부분은 감각이 둔한 곳이므로 혀를 정할 때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성의 산체, 금영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풍부하며 그래서 마치 종 또는 이 가마솥 모양, 가마솥의 뚜껑 모양과 흡사합니다. 혹은 철무나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레하니 이 들판의 곡식을 많이 쌓아둔 어떤 노젓가리의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아주 부하고 부유한 기운을 일으키는 부봉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산체는 산의 청명한 기운이 감돌면 큰 사업가나 기업가 또는 충신, 부장 등이 나온다고 하는 산체를 의미합니다. 산의 성격은 둥글고 원만하며 밝고 맑은 편이며 몸체의 주위가 풍만하고 정결하며 목형산처럼 산의 가지가 여러 갈래로 많이 퍼져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금성의 낮은 산체는 금성 중에서도 높은 산체가 있고 중간 산체가 있고 낮은 산체가 있죠. 그래서 이 금성의 낮은 산체는
여인의 예쁜 눈썹처럼 아명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중간의 산체는 떠오르는 달의 형상으로 반월형, 그리고 둥글고 높이 솟은 것은 노젓가리 형상이다 해서 부봉형에 속합니다. 풍수의 고전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금성에 맑은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현달하고 충정과 맑고 곧은 기운을 관장한다. 탁한 것은 무성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떨쳐 빛나고 동시에 살기의 권력을 관장한다. 흉한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륙, 도적, 상해, 요절, 절멸의 기운을 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체로 이 금성의 산체는 날짐승의 형상으로 대개 혈이 맺는 곳이 주로 날개 부분, 이 날개와 벼슬, 그리고 생식기 쪽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성, 즉 말해서 수영산을 말하죠. 예, 수성은 이 파도 치는 모습 또는 물이 넘실대며 유이 흐르는 모양으로 된 산체를 말합니다. 산의 기세가 큰 굴곡이 없는 반면 마치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듯 또는 파도 치듯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진행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산의 기운이 청명하면 맑고 밝으면 그 전기로 인해서 선비나 학자 등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성의 산체는 대부분 육지의 산세에 편중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풍수의 고전인 지리인자 수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수성의 맑은 것을 수성이라 하고 총명, 문장, 지교, 명결, 도량이 귀한 기운을 관장한다. 탁한 것을 유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혼환, 나약, 부진, 질고, 단명, 부진, 장애를 종합한다. 흉한 것을 홍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음탕, 간사, 빈궁, 장병, 오래된 병, 요절, 이동, 익사, 객사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의 산체는, 이 수영산의 산체는 대체로 뱀, 즉 말해서 사나 또 용의 형상으로 혈이 맺히는 곳이 보통 코나 이마, 귀, 복부, 꼬리나 머리 부분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뱀의 형태인 사형은 입에 강한 독이 있으므로 흉하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5강은 산의 형태를 보는 법, 오행의 오성의 산체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간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풍수적 용어가 있고 또 그 지리인자 수지에 나오는 그 풍수적 용어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을 우리가 산을 오르시거나 또는 여행을 하시거나 이 산을 이렇게 들에서 산을 바라보거나 또 주변의 산체를 바라보거나 할 때, 자, 저 산은 어떠한 상징성을 안고 있고 어떠한 정기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산의 형태, 산의 기세, 산의 지세, 이것은 에너지, 즉 지기의 변화와 지기의 흐름, 그리고 생기의 어떤 흐름, 여러 가지 그러한 에너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적 요소를 떠나서 이 산의 형태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변화합니다. 산은 고요하고 산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저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 집 쪽이라든가 건물 쪽에서 또는 사무실 쪽에서 바라보는 그 산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조명되고 있는가 또는 바라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풍수적 영향이 각기 다르다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2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